너무 한낮의 연애를 읽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표지와 제목을 합쳐보며 이것은 로맨스 소설일까 잠시 생각했다가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걸 보고는 젊은 작가가 누군지 궁금해 바로 빌려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금희 작가는 젊고 대단한 작가입니다. 작가분께서는 79년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인천에서 자라셨고 인하대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 2009년 너의 도큐먼트라는 작품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고요. 이번에 얘기할 너무 한낮의 연애 이 소설집에는 9개의 단편이 들어있는데 모두 2014년 그리고 15년에 발표된 작품들입니다. 표제작인 너무 한낮의 연애는 수치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법한 감정을 복잡하지 않게 그려내 울림을 줬습니다. 대기업 영업팀장인 필룡은 좌천을 당하고 양희를 떠올립니다. 20대 시절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 고백을 하고 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을 당혹스럽게 했던 후배죠. 당시 양희와 연애 같은 걸 시작해볼 심산으로 그녀의 집에 찾아간 주인공은 양희의 비루한 가정 환경을 보고는 구애는 뒤로 하고 그냥 도망칩니다. 양희는 그런 필룡을 위로하고요. 시간이 흘러 그저 그런 위태로운 중년이 된 필룡에게 양희는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위로합니다. 필룡을 지켜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았고 또 양희를 보면서는 이 여자는 천사인가 싶었습니다. 조중균의 세계란 작품에도 인상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습사원인 화자가 다니는 출판사엔 조중균이란 나이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조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한 그런 사람. 알고 보니까 그는 운동권 세대로 아직까지도 꼿꼿하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 회사엔 헤란이라는 또 다른 수습사원이 있는데요. 젊지만 아르바이트를 오래 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는 화자를 팩에 잘 포장된 고기로 또 헤라는 주먹고기로 비유합니다. 주먹고기 같은 그런 헤라는 조중균의 세계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둘은 회사에 남지 못합니다. 조중균은 대학 시절 전단시를 썼습니다. 전단시는 데모 때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엔 작자가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누구나 그 시를 자신의 시처럼 읊을 수 있게 한 조중균의 뜻이었습니다. 화자는 아마도 이런 조중균이나 헤란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지만 소설이 끝나갈 때쯤엔 그들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 작품도 읽고 나서 뭔가 울컥했어요. 조중균이나 헤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종종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잘 포장된 제품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부류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세실리아라는 다음 작품 속 세실리아는 잘 들러붙기 좋아했던 요트부 동아리원으로 절친이라고는 없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입니다. 동아리 친구와 잠깐 사귀다가 만 뒤로는 소식이 감감해졌는데 시간이 흘러 설치 미술가가 되고 나서야 동창들의 안주거리가 되어 이야기 속으로 돌아옵니다. 세실리아와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화자는 오랜만에 세실리아와 재회합니다. 그리고 세실리아가 잠깐 사귀었던 요트부 동아리 친구에게 폭력을 당했었고 그로 인한 상처가 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세실리아는 별 볼 일 없고 별로인 삶을 사는 화자나 또 다른 동기들과는 달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지식하게 긴 세월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화자는 어떤 죄책감과 수치를 느낍니다. 책을 읽고 나선 화자와 세실리아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반월인데요. 제일 아리송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읽고 나서는 도통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섬에 사는 화자의 이모가 팔자가 드센가 보다. 아들을 버린 간호사인데 마약을 하고 또 파는 것 같다. 화자인 고등학생도 예사롭지 않다. 삶이 버겁다. 반월은 또 무슨 뜻일까? 서로 반대편에서 반달을 그려보는 듯한 삶이 그렇다는 걸까? 도주는 휴가로 부를 수 있고 울음은 웃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 괜찮을 수 있다고. 그런 뜻일까? 막 이러면서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금희 작가가 세월호를 겪고 나서 쓴 글이라는데요. 책에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아로 자란 이모와 엄마, 남편과 자식과 분리되어 사는 이모, 그런 이모를 찾아갈 수 없는 아들 동수, 빚쟁이를 피해 안산을 떠나 은신 중에 있는 화자와 엄마와 동생. 화자는 자주 울어 빨개진 눈을 감추려 선글라스를 쓰고 또 매번 누군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모에게 마약을 받아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점 아저씨가 있습니다. 배를 탔다가 죽을 뻔도 했다는 아저씨도 괴로움 투성입니다. 섬 리조트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이 봐도 이상한 곳이라 여겨지는 이 섬. 죽음과 맞닿은 이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모. 어떤 섬 할머니가 가져다 준 이미 죽어있는 토끼. 이야기 말미엔 바다로 들어가 버린 화자와 이모. 그 앞으로 터지는 불꽃놀이.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수많은 이미지가 나오지만 뭔지 확실히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보다는 그냥 슬펐습니다. 안산의 빈 집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거라는 이모나 갑작스레 미안해졌다는 화자의 단짝이나 등장하는 인물은 많은데 모두가 흩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이의 괴로움이 슬프고 또 고등학생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슬프게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곡이라는 작품에선 생활이 풍족치는 않으나 중산층처럼 살고 싶은 어떤 주부가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라 마트에 항의를 하고 위기에 놓인 마트의 정육 팀장이 여자를 시시때때로 찾아와 선처를 부탁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의문스러운 캐릭터로 가득한 이야기인데 계급과 폭력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스릴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고 나면 고기에 대한 집착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개를 기다리는 일도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아끼는 개를 잃어버린 돈 많은 모녀가 있는데요. 이 모녀는 개를 찾기 위해 공원에 차를 대고 매일 기다립니다. 알고 보니 이 모녀는 남편이며 또 아버지인 그 사람에게 허구한 날 맞고 살아온 겁니다. 게다가 딸은 강간까지 당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딸이 이제 커서 유학을 간 사이에 개를 잃어버렸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딸이 들어와서 한국으로 몇 달간 알아보니까 아마도 개가 그 망나니 가던 아버지를 죽였고 또 엄마는 시신을 유기하러 산에 있는 공원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개는 없어졌고 뭔가 개자식 같던 아버지도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복귀한 딸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물론 위태롭지만 그래도 그 노력 자체로 경이로운 것이라 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책이 막 통쾌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는 고아원 출신 간호사가 고아원이 닿게 생겼으니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화천에 있는 고아원을 떠나서 상처가 많았던 유년기를 지나 작고 추운 월세방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 해에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 또 사고 싶은 구두를 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화자가 언젠간 그 감정의 갈등을 어렸을 때 그 아픔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 여자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시절은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믿었던 김대춘이란 작자가 사실은 범인이 아닌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남매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사남매나 어쩌다 보니 감옥에 가게 된 김대춘이란 사람이나 사남매의 집에서 쫓겨난 식모나 모두가 기구한 운명이며 인생은 아이러니하다 싶다가도 이 모든 것이 보통의 시절이며 그냥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던져준 비참하면서도 또 유머가 느껴지는 얘기였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는 삶을 비관하던 외로운 남자가 고양이를 만나 삶을 이어가게 되고 고양이 찾아주는 일을 하다가 만난 순태라는 멍청한 중학생이 제기한 군집의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연대하는 삶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고지식하고 괴팍한 주인공을 보며 오베라는 남자가 생각나기도 했고 또 순태라는 캐릭터도 좀 많이 웃기고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는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알쏭달쏭해서 문학 선생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책에 담긴 평론도 읽어보고 블로그나 신문 기사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든 생각은 소설이란 내가 읽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야기들은 모두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넓혀지는구나. 다시금 깨달았어요. 책을 읽는 이유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의 삶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또는 기구한 시간들에 대해 잠깐 멈춰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